한국인에게 아주 친숙한 중국 음식. 새콤달콤한 맛의 탕수육. 그러나 탕수육의 탄생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 전쟁에서 시작되었다. 바로 1840년에 벌어진 아편전쟁이었다. 아편전쟁 이후 들어온 영국인들의 입맛에 맞춰 만들어야 했던 탕수육. 탕수육은 당시 중국인 요리사들이 비통함을 곱씹으며 만든 음식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차, 비단, 도자기, 유럽인들이 열광했던 청나라의 물건들이다. 영국과 중국의 공식적인 교역은 1689년 동인도 회사가 중국으로부터 차를 수입하면서 시작되었다. 교역의 규모는 점점 늘어났다. 영국 정부는 관세를 높여 차 수입을 줄이려 했지만 수입량은 계속 늘어났다. 영국은 차 이외에도 비단, 도자기 등을 중국에서 수입했는데 모두 영국 내에서 인기가 매우 높았다. 이 때문에 당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던 멕시코 은화는 자꾸 중국으로만 흘러갔다. 중국으로 은이 대량 유출되면서 동인도 회사와 영국 정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18세기 영국의 주력 상품은 인도에서 생산한 모직물이었다. 영국은 중국에 모직물을 수출하려 애썼지만 중국에서 모직물은 야만인들이 입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활로를 찾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무역 불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해 영국은 마지막 교역품을 선택했다. 1729년에 중국으로 반입된 아편은 200상자에 불과했으나 1838년에는 무려 4만 상자가 넘어갔다. 영국은 아편 무역을 통해 18세기에 막대한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19세기에는 오히려 무역 흑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의 아편 밀거래로 인해 중국에서는 아편 중독자가 수백만 명으로 늘어났다. 청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청나라 도광제는 아편 밀수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39년 임칙서를 광저우에 파견하였다. 광저우에 내려간 임칙서는 영국 상인으로부터 아편 2만 상자를 몰수하여 폐기하였다. 이 사건으로 영국 정부가 격노하면서 아편 전쟁이 발발하고 중국은 전쟁에서 패배해 치욕적인 난징 조약을 맺게 된다. 그리고 170년이 지난 지금도 현대판 아편 전쟁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무역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심지어 이런 무역 불균형이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미국발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글로벌 불균형이 요즘 이슈였긴 한데요. 전 세계의 경상수지 흑자액을 총액을 합쳤을 때 그중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20%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었고요. 반대로 전 세계에서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는 나라 중에서 한 나라인 미국이 또 경상수지 적자의 비중이 20%에 가까웠거든요. 이건 실로 막대한 규모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 글로벌 불균형이라는 것은 곧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불균형의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아편 전쟁 때 목격했던 얘기와 똑같은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영국인들이 차라든가 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소비 문화에 길들여지면서 중국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이렇게 사들여 왔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무역 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아주 극단적인 형태가 아편으로 치달았었고 이것이 전쟁까지 야기된 것입니다.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미국은 매년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해외로부터 돈을 빌려야 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중국이었다. 우리가 일견 생각하기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후진국에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중국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이 자신의 이 돈을 선진 금융 기법을 통해서 투자하고자 다시 미국에다가 돈을 송금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다시 미국의 엄청난 자본이 들어오는 커다란 요인 중에 하나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2005년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칼럼에서 현재 미국은 중국에서 빌린 돈으로 집을 사고 팔면서 먹고 사는 것과 같으며 이러한 성장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크루그먼의 예언은 적중했고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이하였다. 중국은 이미 미국에 이은 세계 제2의 강대국으로 발돋움했다. 이제 미국의 마지막 남은 카드는 위안화 절상에 대한 압박이다. 미국의 절실함에 비해 중국은 여유롭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는 글로벌 불균형은 어떤 형태로든 큰 문제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미국은 중국의 수출품을 강력하게 제재했고 중국 역시 미국에 보복하는 수순을 반복했다. 환율 문제로 불거진 미국과 중국의 총성 없는 전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었다.